어서오세요. 생산적이고 훈훈한 방송을 지향하는 예니밍이에요. 아프리카로 보고 계시면 추천, 질차, 유튜브로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뽕! 슬 뿅!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역시 먼저 아주 짧은 중국어 어휘 공부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보도록 해요. 지금 제 눈에만 여기 영상이 좀 어색하게 움직이는 거였군요. 자, 오늘의 할 공부는 어디냐면요. 오늘은 여기부터 할 차례예요. 왜 조카가 집에 안 가지? 조카가 집에 좀 가줬으면 좋겠다. 공부를 빨리 끝내보죠. 첫 번째 단어요. 린치안 하시면 이게 앞에 있는 게 그 영자예요. 0에다가 뒤에 있는 첸 자는 돈이었잖아요. 그러면 영돈이래요. 영돈이기 때문에 용돈이 되고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영돈이니까 용돈이고요. 혹은 비슷한 의미로 거의 0에 가까운 돈이니까 잔돈, 용돈 아니면 부수입 뭐 이런 것까지 돼요. 걱정하셨어요? 혹시 옛날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제가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한 날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고 웬만하면 저는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는 편인데 근데 그 시간은 제가 8시라고 이렇게 해놓기는 하는데요. 그 8시가 제가 요거 지금 취미로 즐거워서 하는데 이 8시를 내가 지켜야만 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압박이 돼서 그게 취미가 아닌 게 되어버릴까봐 그래서 제가 시간은 딱 00분에 지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 압박 갖기 시작하면 취미도 또 괴로워지니까 문제 계속 생겨가지고 자, 단어 빨리 끝낼게요. 另外 하시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얘도 지금 另인 거 보니까 0이잖아요. 읽는 방법이. 근데 얘 0자는요. 무슨 0이냐면 다른 혹은 달리 할 때 그 0이에요. 그러면 얘는 0 외예요. 0 외. 0 외는 이외에예요. 근데 물론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y가 있으면 이외에 혹은 다른 곳 혹은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다 되고요. 다 붙였어야겠다. 좁은데. 맞춤법 보여주지 마. 귀찮어. 나중에 설정해야겠다. 另外, 이외, 혹은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 이런 게 되고요. 리얼 하시면 이게 무슨 류자냐면요. 얘는 영어의 스테이랑 똑같은 건데요. 얘랑 아주 똑같아요. 스테이에는 뭐가 있냐면 남다, 남기다, 머무르다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리얼, 남을 류, 흐를 류 할 뻔했어요. 남을 류, 남길 류, 머무를 류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쓰였었냐면요. 요거 옛날에 나왔죠. 리우시 하시면요. 요게 그 배울 학자니까 머무르면서 공부를 한대요. 즉 유학하다 아니면 유학 이런 게 되고요. 빠어려 하시면 듣는 그대로 보류하다 인데요. 근데 꼭 우리말의 그 보류하다 뿐만 아니라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존하다, 간직하다, 뭐 유지하다 이런 거. 얘는 메인테인 같은 느낌이에요. 빠어려
보류하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유지하다. 리을시에 하시면 유학이고요. 리을리 하시면 유창한인데요. 얘는 원래는 요거예요. 얘는 뭐냐면 리을창 얘요. 얘가 바로 유창한이에요. 리을창, 유창한. 그리고 얘랑 똑같은 뜻으로 리을리, 유창한 이거요. 리을리, 유창한, 리을창, 유창한. 얘는 왜 넣어놨지? 아, 류 때문에 넣어놨구나. 얘도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짜올래요 하시면 교류하단데요. 여기 지금 저거 안 찾아놨다. 요 지금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껴놓은 것 같아요. 복습하는 김에. 리우청, 유창한, 리을리, 유창한, 짜올래요 교류하다. 혹은 뭐 사귀다, 교제하다 막 이런 것도 됐었죠. 리얼시행 하시면 요 시행자가 그 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행이라고 읽지만 중국어에서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먼저 흔하게 시행이라고 읽죠. 만약에 시행이라고 읽으면 좋다, 해도 좋다, 가다, 외출하다 이런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가는 종류, 행할 행에 딱 부합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는 종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얼시행 하시면 흐르고 막 가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하는, 유행하다 뭐 이런 게 돼요. 유행. 그런데 만약에 이 시행 이거를요 항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듣기에는 행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때 바로 어떤 행이 되냐면 행렬할 때 그 행자가 돼요. 행렬할 때 행자인데요. 뜻은요. 행, 줄, 열 뭐 이런 거 다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카가 왜 안 가지? 그뿐만 아니라 업종 이것도 뭔가 그 행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업종 그쪽 라인 혹은 업무 종사하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행할 행자로 그냥 쓰인다는 거. 그래서 리어시행 하시면 유행하는 아니면 유행하다가 됐고요. 리시행 하시면요. 요거 여행하다인데요. 어머. 요게 여행하다죠. 근데 지금은 리시행 이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옛날 옛적에 했던 리어 요거랑 똑같은 거죠. 리어 여행하다, 리시행 여행하다. 아주 막 방랑하고 이동하는 거 그것도 여행하는 거고요. 방랑하고 노는 거 그것도 여행하는 거죠. 리시행 여행하다, 리어 여행하다. 배경음악 같아요. 저는 왜 그게 해탈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자식이라 그런가?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좋은 편인데 제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일만 없으면 아이들을 언제까지고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아이도 저랑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관이 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마냥 이쁘기만 하겠죠, 당연히. 르시 하시면 요게 그 법률 율자였죠. 혹은 제약할 율자였어요. 오늘도 역시 전부 다 아는 글자네요. 근데 그러면 요게 뒤에 게 그 선생 사자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율사예요. 율사는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변호사죠. 율사, 변호사. 르시, 율사, 변호사. 근데 또 웃긴 거는 보면은 동물도 역시 자기가 막 똥 치워줘야 되고 막 그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하면은 싫을 수도 있는데 저는 동물은 무슨 짓을 해도 좋더라고요.
물론 이왕이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라고 해도 얼굴이 좀 더 이쁜 애가 있고 그런 애들이 있긴 한데, 남의 애들은 참 귀여워요. 밖에 나가서 남의 애 보면. 근데 저기서 맨날 떼쓰는 애는 항상 귀엽진 않아요. 이번에는요, 런 하시면요, 요거 바로 뭐냐면요, 어지러울 란자예요. 뭐 교란할 때 그 란자인데요. 로안, 어지러울 란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이런 것도 되네요. 무질서하고 어지럽다. 로안, 어지러울 란자. 뭐 전부 다 여기 이제 아는 거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자세하게 풀이할 것도 없네요. 이번에는 마판 하시면 귀찮은, 폐를 끼치는, 아니면 뭐 성가시게 하는, 뭐 이런 거 다 되죠. 그래서 마판니 하면은 실례 좀 할게요. 저기요, 뭐 이런 거 됐었어요. 마판, 귀찮은. 그쵸? 이제 다 하시는 거죠. 마호, 마후 하시면 이건 뭐냐면요, 이 앞에 있는 거는 말맞자, 뒤에 있는 거는 호랑이 호자죠. 그러면 말하고 호랑이가 합쳐졌는데 왜 부주의한 혹은 건성으로 하는 이냐 하면은요, 요 지금 중국어도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들이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딱 병사로 취직했어요. 드디어 병사가 됐어요. 그래서 와, 내가 이제 말하고 호랑이 막 타고 잡고 막 이래야지 이러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더니 글쎄 쫄병이라고, 너 저기 가서 말이랑 호랑이 저기 돌보기나 해 이러는 거예요. 맨날 염을 주고 청소시켜 주래요. 그래서 고작 갔는데 말이나 호랑이나 보살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힘이 빠져서 아주 건성으로 하고 아주 부주의하게 다루는 거예요. 마호, 부주의한, 건성으로 하는. 네, 반복되니까 또 괜찮죠. 자꾸 나와서. 근데 여기에는 호자는 지금은 경성으로 나왔는데요. 원래는 삼성인 호인 거 아시죠? 호랑이만 따로 하면 라호, 삼성이었고요. 이렇게 생긴 거 라호. 마호 하면 말과 호랑이, 건성으로 하는, 부주의한. 만, 요거는 가득할 만자였죠. 많이 하시면 뭐 만족하다 이거였고요. 요거는 뜻이 가득 차다 이기 때문에 만족하다 였었죠. 마 하시면 털 못 잔대요. 안녕하세요. 털 못 잔대요. 지금 얘는 그 우리 저번에 배웠던 또 화폐 단위에도 들어있었어요. 얘는 얘가 10분의 1이었나요? 왜 100분의 1인 것 같지? 잠깐만. 맞나요? 얘가 10분의 1이었나요? 얘는 털 못 잔대요. 왜 1 위안에 10분의 1인 하찮은 돈이 됐냐 하면은요, 요거는 털이죠. 돈도 아니고 털이에요. 털처럼 아주 하찮고 조그만 존재예요. 그래서 1 위안보다 훨씬 작은 마오라는 화폐 단위가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는 건요, 여태까지 제대로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거는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중국어를 쬐끔씩 해서 조금 더 자주 하기로 했었죠. 이제 저기 수다 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다를 좀 떨어야 되는데요. 진짜 많아요. 큰일 났어요. 14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중국어 끊어놓고요. 조금 수다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저기 뒤에 수다 이어지게 제가 붙여놓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국어반 여러분들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저기 어휘 몇 번째인가요? 오늘이 26번째 어휘 시간이었네요. 다음번에 27번째에 만나요. 안녕.
슬슬? 뿅! 어서오세요. 지금은 수다 시간이에요. 우리 수다반 여러분들아, 안녕? G5 사전 예약 2대를 하고 오셨군요. 그렇군요. 오늘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았냐면,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지난번 생방 한지 지난번에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까지만 하고 그 뒤로 못하고 오늘 월요일날 나타난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왜 못했느냐,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원래 제가 지난주에는 월수금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안 하게 돼서 죄송해요. 금요일날은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 컴퓨터를 바꿨는데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컴퓨터가 그래요? 구독자요? 원래 쓰고 있던 컴퓨터도 지금 쓰기에도 좋은 컴퓨터였어요.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년 정도 썼나? 좀 넘었나 모르겠는데 그거 조립할 때만 해도 좋은 걸로 맞췄었거든요. 근데 그 메인보드가 아마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하드들이 이것저것 다 문제였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메인보드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냥 짱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조립할 때 그 요소별로 진짜 짱 좋은 걸로만 골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최고의 컴퓨터가 됐어요. 지금 저한테 아주 쓸데없이 고성능이래요, 친구가. 그렇기는 하는데 뭐 저기 그 골치 썩느니 그냥 뭐 짱 좋은 거 써보죠 뭐. 어차피 이번에 또 컴퓨터 샀으니까 한동안 안 살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렇군요. 중국어 오늘로 구독자가 82분이 되셔서 82개 선물 매니저님 82개 선물 감사해요. 제가 까까로 잘 환원해서 또 방송하는데 힘을 얻어보도록 할게요. 뭐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짱 좋은 걸로 샀어요.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 사양의 컴퓨터 정도면은 브랜드 컴퓨터로 저기 그 데스크탑을 통째로 사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드나 그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요즘에 브랜드 컴퓨터 데스크탑은 좋은 컴이 아예 없어요. 성능이 다 되게 꾸지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사양이 조금 저기 사무용 이렇게 되게 구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높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근데 좀 괜찮다 싶은 게 170 얼마였는데 그것보다 제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 자랑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컴퓨터는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왜 정했었냐면은 제가 저기 친구랑 새 컴퓨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뭐라 그랬더라? 그 친구가 제 새 컴퓨터를 뭐 되게 이상한 구린 걸로 이름을 져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얘는 사실 컴퓨터는 따지고 보면 영원한 친구와도 같다. 그래서 이름을 영원이로 지었어요. 근데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의미로 컴퓨터가 0하고 1밖에 모르잖아요. 뭐 그런 중의적인 뜻도 들어가니까 저기 여러모로 괜찮죠, 이름? 영원이. 영원이라고 해주세요. 영원히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아무튼 우리 영원이랑 앞으로 이제 좀 힘을 내봅시다. 큰일 났어요. 지금 수다거리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어떡하지? 뭐부터 말해야 되지? 제가 지난주에 원래 경복궁을 간다고 했었죠. 화요일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날 당일 돼가지고 경복궁을 이제 가려고 낮에 막 이렇게 경복궁 쳐봤어요. 근데 글쎄 보니까 경복궁이 매주 화요일은 휴관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표를 살 때 그거 날짜를 딱 정확하게 집어서 사거든요. 표를 예매할 때. 근데 제가 화요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야간 기장 때는 그 휴관일이랑 상관없이 다 받나? 하면서 어쨌든간 그날 긴가민가 하면서 그 예매한 표를 인쇄해가지고 갔어요. 신분증이랑. 근데 역시나 갔더니 휴관 써있는 거예요. 어이상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날짜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매를 할 때 뭐 클릭을 잘못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3월 9일 화요일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예매하고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3월 9일 수요일로 제가 예매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기 갔다가 그냥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매한 티켓은 그래도 힘들게 구했으니까 지인을 줬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후기로 사진 몇 장을 보내줬더라고요. 네, 헛걸음하게 됐지만 뭐 그냥 뭐 시내 드라이브 잘 하고 왔죠. 뭐. 맨날 다니는 길.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도 잘. 또 뭐 할 말 있더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지 마시고 크롬으로 보시면 거기 그 배속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저게 영상 보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 할 때 크롬 틀어가지고 2배속 뭐 이런 식으로 켜가지고 한번 확인해봐요. 근데 이번에 여기 컴퓨터 바꿀 때 보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0일로 저게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로도 한번 봤더니 여기 11 버전에는 그 배속이 있어요. 근데 그 배속이 크롬에서는 1.25배, 1.5배, 2배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익스플로러 11에서는 0.25배, 0.5배 뭐 보통 이건 당연히 있고 1.25배, 1.5배, 2배속 요거까지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거 제나 한번 해봤는데 배속 적용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2배속을 눌렀는데 평상시 1배속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컴퓨터에서는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크롬을 다시 애용하려고요. 그랬어요. 어쩌면 또 익스플로러 11 되게 좋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좋을지도 몰라요. 좋은 점이 뭔가 있겠죠. 다만 익스플로러 쓰면 유일한 장점이 크롬에서는 우리 그 액티브엑스가 안 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되죠. 그래서 주로 쇼핑할 때는 그걸로 하고 그리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토요일 날에 제가 이제 친구랑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선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글쎄 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요.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 차로에 붙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길이 약간 그 맨 오른쪽 차로에는 드문드문하게 그 불법 정차 혹은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옆에 좌측 차선으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웬 택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제가 이렇게 옆으로 잠깐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택시가 와서 무슨 짓을 벌였냐면요. 저랑 제 옆에 있는 다른 차량이랑 사이에 차로가 빈 차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공간이 조금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거기로 총알같이 끼어드는 거예요. 거길로 이렇게 추월하려고. 그러면서 글쎄 제 차를 팍 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나 충격인 거는 그 택시가 제 차를 팍 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드드드드 이렇게 났거든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계속 총알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적을 오른손으로 계속 세게 누르면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갓길에다가 저기 세워놓기는 했는데, 그 택시기사가 제가 딱 내렸는데 딱 보니까 덩치도 조그맣고 뭐 약하게 생긴 게 어린 것 같이 생긴 여자애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한 개도 못하고, 저한테 자기 지금 바쁘니까는 저기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면 어떡해. 그래갖고 제가 일단은 그거는 저기 지금 마음대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일단은 저기 막 카메라 켜가지고 제 차 상태 찍어놓고, 그리고 저기 택시 기사 아저씨 차 번호 찍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오더니만 제 차 여기 긁힌 거 보니까는 자기 차는 그 택시 주황색 택시인데 이게 주황색이 안 묻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묻고 안 묻고는 항상 100%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가 긁은 게 아니래요. 아니 그럼 내가 내 차 긁힌 것도 모르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우리 선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험사를 부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블랙박스 있어요. 그랬는데도 그러면 보험사 부르려면 부르시고 자기는 지금 예약 손님 받으러 가는 길이라서 빨리 가야 되니까는, 그때가 8시 조금 전이었거든요. 자기는 빨리 갈 테니까는 나중에 저기 뭐 할 말 있으면은 10시에 경찰서에서 보재요. 아니 그게 무슨 자기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제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제가 저기 진정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 그러면은 경찰 부르든가 하면서 자기가 막 112 찍어가지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튼 경찰이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딱 경찰이 상황 보아하니 저기 그 무식한 택시기사 아저씨가 상대방이 그 이제 어려 보이니까 괜히 그렇게 밀어붙인 것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이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아저씨들이 에스코트 해줘가지고 우리는 원래 다른 차량들 다 서 있는데 그 앞으로 막 삥 돌아가지고 갔어요, 경찰서로. 그래서 경찰서로 갔는데 이제 블랙박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랑 뒤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거는 최근에 꺼놨어요, 전원을. 아쉽게도.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차가 뒤에서 왔기 때문에 제 차의 뒤에 있는 블랙박스와 그 차의 앞에 있는 블랙박스를 이제 대조해 봤어요. 그랬는데 진짜 저기 그런 게 이게 그 차가 제 차를 치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쪽 블랙박스는 딱 그 순간이 끊겼어요. 바로 다음 파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블랙박스는 그게 이제 치면서 차체를 흔들기까지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리가 났지? 그래서 그 육안으로는 이게 쳤는지 안 쳤는지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그 택시기사는 자기 차 확인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뿐이다 이러더라고요. 아까는 쳤다더니. 그래서 이제 저희 형부랑 보험회사가 왔어요. 왔는데 그 택시기사가 회사에 소속된 택시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쪽은 자기 혼자였고, 저는 이제 형부 덩치가 되게 커요. 그 형부랑 형치랜다. 덩치 큰 그 형부가 또 할 말은 되게 잘해요. 그 말 잘하는 형부랑 보험회사 왔지. 경찰 아저씨들도 다 제 편 들고 있지. 막 그러는 상황인데 갑자기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편이 많은데 저 사람은 혼자서 저렇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막 수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차 뭐 이렇게 긁힌 위치 대조해 보더니 이거는 이 차가 지나가면서 긁은 게 맞다는 거예요. 서로 저기 맞대요. 그리고 블랙박스 본인들이 이렇게 보고 판단하건데 이 택시 기사가 안전하지 않게 위협 운전을 한 것도 맞고, 그러는 과정에서 치고 간 게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의 이제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었고 저는 일방적 피해자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진술서 쓰고 가시고 나머지 이제 사람이 안 다쳤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경찰이 해주지 않는데요. 그 뒤부터는 보험사가 해줄 일이래요. 그래서 진술서를 쓰래요. 그래서 진술서를 썼는데 저는 당연히 안 다쳤죠. 차가 안 흔들렸는데. 그래서 다치지 않았다고 썼는데 진짜 웃긴 게 자기가 갑자기 아프다고 쓴 거예요. 거기다가 가해자 주제. 본인이 아프면 뭐 본인이 치료하는 거지. 왜 자기가 아프다고 썼대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저게 우리들 다음에 어떻게 할지 얘기 좀 잠깐 저기 딴 데 가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본 결과 만약에 저쪽이 아프다고 하면 우리도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별로 뭐 상관없지만 저쪽 측이 더 골치 아파지는 거래요. 진짜 웃겼어요. 추천 뽕! 그래서 이제 돌아가 보니까 그 사이에 그 택시 아저씨가 경찰관님한테 혼난 거예요. 갑자기 조금 기세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진술서를 다시 쓰더라고요. 안 다쳤으므로. 아무튼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기 보험 아저씨랑 이제 얘기해보니까 근데 되게 진짜 아주 침착하고 똑똑하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저기 전문가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저도 왔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제가 그 택시기사 전화번호를 저장을 했어요. 처음에 길거리에서. 그랬더니 집에 와보니까 카톡에 친구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글쎄 봤는데 프로필 사진이 자기 자식 사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아주 어린 애기예요. 한 3살 정도 된 애예요. 근데 거기다가 옆에 그 상태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중국어로 넘나 이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 글자 한 개 틀리게 썼긴 했지만 거기다가 중국어로 또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뭔가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도 저기 가장이고 예약 받아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가다가 그런 건데 왠지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본인이 이제 명함 주면서 저기 뭐죠? 저기 수리비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만 했어도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데 사실 자기가 다 일을 키운 거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긴 했지만 뭐 할 수 없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그 택시 회사 측이랑 이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게 없고. 근데 그게 아마 월요일에 처리가 될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보험사에서 조금 전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한 7시경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그 택시 회사랑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택시 회사가 연락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치를 못 취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도 연락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뭐지? 어쩌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블랙박스 고장난 거 아니고요. 그 전원을 제가 봐서 이렇게 빼놓을 때가 있어요. 아무튼간 지금은 연결해 놨는데요. 아무튼간 그랬어요. 근데 뭔가 되게 좀 그랬어요. 컴퓨터 자랑했고 그랬는데 저 형부가 우리 조카랑 언니랑 셋이서 그 애완견 카페에서 놀다가 이제 전화 받자마자 곧바로 튀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형부가 그렇게 고맙고 듬직해 보일 때가 없었어요. 말 진짜 잘하더라.
사실상 저는 이제 조금 본능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이성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 택시기사랑 처음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는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침착하게. 그랬었는데 이제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착한 척. 너무 순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척.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찰분들이 다 제 편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건대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현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형부에 대해서는 요새 사실 제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제가 이따만큼 박스에다가 발렌타인데이 때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서 드렸는데 고맙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 어떠한 리액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거기 속에 뭐 풀어가지고 쪽지, 편지 같은 거 읽지도 않고 그냥 올려놨대요. 그래서 그때 진짜 섭섭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후로도 최근에 제가 그 하마 인형을 보냈잖아요. 만들어서 조카한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언니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되게 섭섭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형부가 요즘에 몇 달 동안 지금 아주 빡세게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멍청했어요. 그거를 왜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갖다 보냈는지. 뭐 안 쳐다보는 게 맞는 거였어요. 뭐 섭섭하긴 한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선물이란 게 그 받는 사람이 내나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형부가 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혼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줘놓고선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게 참 그게 더 불합리한 것 같죠. 제가 마음대로 해서 보냈으면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의 소유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처분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인데 제가 그거를 사실 기대하면 안 되는 건데 선물을 했으면 주는 건 뭐 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섭섭했던 마음이 다 풀리면서 오히려 제가 마음대로 선물해놓고 기대를 했던 게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주는 순간 그거는 잊어버린 거지. 베푼 거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 본인만 괴로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 이세돌찡 이세돌찡 아주 넘나 멋지죠? 아 다리 저려라. 그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원래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다리 저려. 근데 어저께는 이제 저녁에 이기셨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되게 막 불안해했어요. 이게 뭔가 인간들이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패배 뭐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나중에는 그 인공지능들이 스스로 막 학습을 하게 돼서 정말 잘나지게 되면 그 누구도 인간을 믿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기계가 하는 모든 수를 다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뭐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정치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이제 물론 직업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계가 이기는 거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걔는 이미 모든 거를 다 입력해 놓은 거고 뭐 걔네가 뭐 우리가 계산기랑 암산 대결해서 뭐 하겠어요. 걔네는 그러려고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리고 뭐 걔네가 뭐 그거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 생기고 KTX 생겼다고 뭐 승마 안 하고 달리기 육상 같은 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인간들끼리의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 우리들끼리의 심리전을 즐기는 거지. 기계 따위한테 이겨서 뭐 했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그분이 이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저도 모르게 저도 그 본능적인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또 어제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 보였던 게 뭐였냐면, 그 며칠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전 세계가 막 되게 인간에 대한 자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고 있을 때 그분은 현재에 집중해서 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구애하라고요? 그분 저기 딸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참. 그래서 그거 이제 구글에서는 사실 조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구글 걔네는 뭐 진다고 해봤자 걔네는 이세돌증의 데이터만 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만 받아가고, 그리고 돈도 별로 안 주더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응원하고 있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생긴대잖아요, 앞으로는 또. Do you know 이세돌? 여거. 네, 알파고의 전적이 여태까지 그 이긴 적이 알파고랑 싸워서 한 번 이겼다고 하죠? 아니, 한 번 졌다 그러죠? 이제 저기 근데 기계는 한 번이라도 지는 순간 그 기계는 이제 꼬물인 거예요. 걔네는 그런 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엄청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저기 이 기회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고, 또 이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새로 생겼죠. 여기 한번 보면요. 잠깐만요. 자, 제가 여기 찾아보다가 뭘 찾았냐면요. 글씨가 되게 조그만데 뭘 찾았냐면, 이분의 잠시만요. 다시 왔어요. 저기 그 형부랑 조카한테 인사하느라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찾아놓은 게 뭐냐면요. 우리 바둑계의 파이어니어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에 대한 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짱짱 멋진 이세돌님. 원래 첫날 대국했을 때 저기 그 우리 매니저님이 그거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때는 저는 정말 하나도 관심도 없었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뭐 경기가 있다 이것도 못 들었거든요. 정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관심사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요. 여기 바둑평론가 진재호 씨가 쓴 글인데요. 코리아나 뭐 여기다가 올린 글인가 봐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네, 최근 이야기 해오는 것도 좋죠. 여기서 이 중에서 이제 재밌는 일화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부터. 원래는 여기 보시면 제 동생이 저보다 더 잘 둡니다. 사실 이런 목소리는 아니시지만 12세 때 프로기사가 되어 세계 최정상 프로기사로 성장한 세돌. 이름에서부터 바둑과의 운명적 만남이 예견된다. 네, 녹화 시작했어요. 인간을 뜻하는 새, 돌을 뜻하는 돌. 세상을 바둑돌로서 지배하라는 뜻으로 부친이 지어준 이름이다. 이세돌은 전라남도 목포의 그 이름조차 생소한 비금도에서 1983년에 태어나 자유로운 생활 분위기에서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자라났다. 그래서인지 그는 지금도 무서울 것이 없으며 개성도 몹시 강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버지 이수호 씨는 5남매 모두에게 바둑을 가르쳤다.
그중 둘째인 상훈과 막내 세돌이 바둑과 끝까지 인연을 맺게 된다. 이세돌이 7세 때, 7세 때 형 이상훈이 15세의 나이에 프로기사에 뽑히는 영광을 먼저 누린다. 이상훈은 프로기사가 되자마자 녹록하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는데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제 동생이 저보다 더 잘 둡니다. 과연 당신의 동생이 누구? 아직 시골집에서 바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재소년 이세돌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조카가 집에 가는 순간이 가장 시끄러워요. 집안이 다들 저기 흥분해 있어가지고. 조카가 있으면 다들 목소리가 커져요. 큰아들 상훈에게서 바둑계의 사정을 들은 아버지는 9살 철부지 소년을 서울로 보내기로 결심한다. 형 상훈은 당시 권감룡의 도장에서 연마하고 있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세돌도 연구생으로 권감룡의 도장에 맡겨진다. 이세돌은 11세이던 94년에 시험삼아 프로 선발대회에 출전을 시작했고 이듬해에 프로가 된다. 조훈현 9세, 이창호 11세를 잇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최단 기록으로 프로 선수가 된 것이다. 멋지다, 멋져. 그러나 프로에 입단했다고 해서 쟁쟁한 선배들과 경쟁해서 단박에 두각을 나타낼 수는 없는 일. 4, 5년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1998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죽음은 잠자던 이세돌의 야성을 일깨우다니 곧이어 기량의 만개를 가져오게 된다. 이세돌은 홀로 완성되지 않았다. 스승 권감룡의 술회이다. 너무 전제적인 아이였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채울 수 없는 그릇이었다. 자칫 비범함이 사라질까봐 가르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참 묘한 소년이었다. 단점이라면 하고 싶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튀는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는 특이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이세돌은 8세 연상의 형 상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오늘날에 제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지만 형의 도움이 절반 이상이 될 거예요. 형 자신도 앞날이 창창한 기대주였지만 동생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 스스로 매니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큰 고마움이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집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첫째인 이상희 씨가 아마추어 구단, 둘째인 이상훈 씨가 프로 구단. 그리고 이 이상훈 씨는 현재 신안 천일염팀 바둑 감독으로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인 이세나 씨가 아마추어 6단, 넷째인 이차돌 씨가 아마추어 5단, 마지막 막내인 이세돌 씨가 프로 9단,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정말 저기 자식들을 다 바둑을 가르쳤다고 하더니 그냥 가르친 정도가 아니죠. 아무튼 너무나 멋진 것. 고장난 알파고 삽니다. TV, 냉장고, 컴퓨터 삽니다. 이제 알파고는 빠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4단이시군요. 그랬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78수 어저께 있었던 그 78수 그게 저도 이제 쉽게 설명해 놓은 거를 이제 쭉 봤어요. 근데 봤는데 보면은 이제 그 컴퓨터가 나름대로 여태까지의 바둑의 역사를 다 자기는 저장해 놓고 그 중에서 최적의 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뭐 이런 거를 막 열심히 찾아서 계산했을 건데 거기서 또 완전히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요. 완전히 합리적인 게 아니라 조금 비합리적인 거를 선택해서 그 컴퓨터가 그거를 그 후로 9수였나? 그동안 그거를
알아채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합리성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면은 물론 뭐 모르겠어요. 배우면 뭐 재밌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원래 또 읽고 싶은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뭘 해볼까 하냐면요. 뭐 하지? 아, 글쎄 제가 지금 저기 그 수다 시간이죠? 잠깐만요. 수다는 잠깐 끊어볼게요. 잠시만요.